이번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로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지난달에 이어가지고 두 달 연속 금리 인상 중에 있고요. 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찬성했고 1명은 동결하자라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이 기준금리가 다시 3%대로 올라선 것 자체가 작년 2월 2%대로 내려간 뒤에 처음 있는 일이고, 이렇게 연달아 올린 것도 2007년, 2021년에서 2022년, 이때 2022년에서 2023년에 이어가지고 역대 네 번째입니다. 흔한 일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럼 왜 금리 인상을 계속하고 있을까요? 경기가 나빠서가 아니라 반대로 예상보다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을 석 달 전에 2.6%대에서 3.3%로 확 끌어올리게 되면서 수출 호조랑 내수 회복으로 성장세가 예상을 웃돌고, 또 물가도 상당 기간 목표치인 2%를 넘길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달 근원 물가, 그러니까 기름값, 농산물처럼 출렁이는 항목을 뺀 물가가 2.6% 상승했고 2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았고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길어지게 되면서 유가 발 물가 불안도 가시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 수도권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가계대출도 상당폭 늘었다는 판단까지도 겹쳤습니다. 이따른 신현송 총재는 이런 상황에서는 물가 오름세가 번지기 전에 미리미리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인상 배경을 설명을 했고, 자동차로 따지면 고장나서 세운 게 아니라요, 속도가 너무 붙어서 밟은 브레이크라는 겁니다. 물론 브레이크도 연달아 세게 밟으면 빚이 많은 승객부터 앞으로 쏠리게 되는데 그 부담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짚어드릴 거예요. 여기까지를 한 가지 호흡으로 줄이자면은 이번 금리 인상 자체가 경기 침체를 알리는 조치가 아니라 오히려 과열을 시키고자 하는 조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그 통념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금리가 올라가면 코인이 힘들다. 이 셈법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예금 이자가 올라가면 굳이 위험한 자산에 돈을 둘 이유가 줄어들고, 또 대출 이자가 무거워지면 투자로 흘러갈 돈 자체가 마릅니다. 실제 사례도 존재해요. 한국은행이 직전에 연속 인상을 했던 2021년 11월, 2022년 1월 그 석 달 남짓한 사이에 비트코인은 8천만 원대 고점에서 거의 반토막이 났고요. 여기까지만 보시면 이번 뉴스는 악재가 맞습니다. 근데 기록을 조금만 더 길게 펼치면 이상한 장면이 연출이 되는데요. 이번 사이클에서 비트코인이 저점을 찍은 게 2022년 11월입니다. 업비트 기준으로 2,100만 원 안팎이었죠. 그때 한국 기준금리가 얼마였느냐? 딱 3%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비트코인이 당시 사상 최고가였던 1억 5천만 원 선 넘어갔을 때 기준금리가 얼마였느냐? 그때도 딱 3%였습니다. 이번과 똑같은 숫자 위에서 7배 안팎 차이가 나는 바닥과 꼭대기가 둘 다 나왔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바닥은 한국은행이 7번 연속으로 금리를 올리던 한복판에서 찍혔고, 금리가 지금보다 높은 3.5%에 묶여있던 2023년, 2024년 내내 비트코인은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시세가 1억 700에서 1억 1000 사이니까요. 그 두 가지 값 사이에 어디쯤에 와 있는 셈이겠고, 그러니까 적어도 지난 4년의 기록에서 한국 기준금리의 높이는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2021년 말의 반토막은 뭐였느냐? 그때 코인 시장이 쳐다보고 있던 거는 서울이 아니라 워싱턴이었죠. 미국 연준이 돈 풀기를 멈추고 조이는 쪽으로 방향성을 튼 게 정확히 그 시점이었고, 비트코인은 달러로 값이 매겨지는 국제자산이라서 그 값을 정하는 거는 달러를 관리하는 쪽의 정책이지 원화를 관리하는 쪽의 정책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기서 이번 핵심 원리 하나만 챙기고 갈게요. 우리가 업비트 화면에서 보는 비트코인 가격은 사실 두 가지 겹으로 만들어집니다. 안쪽에 있는 겹은 국제 달러 가격이고, 그 위에 원달러 환율이라는 바깥 겹이 한 장 더 얹히죠. 해외 직구하실 때 미국 쇼핑몰의 달러 가격 그대로 내는 게 아니라 환율을 거친 원화 금액이 카드에 찍히는 것과도 같은 구조인데요. 물론 실제 거래소 가격에는 국내 수급에 따라 가지고 웃돈이 붙는다거나 빠지기도 하기 때문에 흔히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 그 차이만큼 두 가지 겹이 딱 맞아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도 큰 틀은 이 구조예요. 그리고 한국은행 금리가 직접 건드릴 수 있는 건 안쪽 겹이 아니라 바깥 겹, 바로 환율 쪽인데요. 어떻게 건드리느냐? 이 돈들은 지금 이자를 더 주는 쪽으로 흐르는 성질이 있는데, 이번 인상으로 인해서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1%포인트에서 0.75%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원화를 들고 있을 때랑 달러를 들고 있을 때 이자 격차가 줄어드는 거니까요. 원화에서 빠져나가는 압력이 약해지고, 이건 원화 강세, 그러니까 환율 하락 요인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서울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1380원대에서 마감했고요. 이번 금통위가 금리를 올리면 원화 강세 요인이 된다는 풀이가 시장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한국은행 스스로도 환율이 지금 최근 하향 안정 흐름으로 돌아섰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3년 전과 비교해보시면 이 그림이 얼마나 달라진 건지 감이 오실 텐데요. 2022년과 23년에는 미국이 워낙에 가파르게 올리는 바람에 이 격차가 2%포인트까지도 벌어졌었고, 환율은 1400원대로까지도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격차가 반대로 좁혀지는 국면인 거죠. 이 환율이 내려가는 구간은 묘한 착시 현상이 생깁니다. 국제 달러 가격이 올라도 환율이 그만큼 빠진다? 원화 화면에서는 제자리처럼 보일 거고, 뒤집어서 말씀드리자면 원화의 힘이 강력해지는 만큼 같은 원화로 확보할 수 있는 달러 표시 자산의 양은 늘어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국면에서 원화 화면만 보고 비트코인에 힘이 없다? 이렇게 판단해버리시면 정작 달러 쪽에서 진행되는 흐름들을 통째로 놓칠 수가 있겠고, 그럼 이 국면이 얼마나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번에 공개된 숫자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금통위원들이 반년 뒤에 기준금리 위치를 조건부로 점 찍어봤을 때 21개 점 가운데 10개가 3.25%, 6개가 3.5%를 가리켰고요. 지금보다 아래를 찍은 점은 한 개도 없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가장 많은 점이 지금 수준이거나 그 아래에 몰려 있었는데 분포가 통째로 위로 이동을 했다는 거죠. 위원 다수가 추가 인상 쪽에 서 있다는 뜻이고 금리차 축소랑 원화 강세라는 이번 방향이 한 방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한국은 점 찍은 대로 인상 기조를 이어가고 미국은 동결을 유지하는 조합이 계속된다. 금리 차는 더 좁혀지고 환율은 아래쪽으로 안정되면서 원화 화면의 비트코인은 국제 가격보다 덜 움직이는 구간들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구간들에서 만약에 급등이 시작된다면 첫 번째 단서는 원화 시세가 아니라 달러 가격과 미국 쪽 유동성에서 먼저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 근거는 총 3가지입니다. 이번 점 분포가 위로 이동했다라는 거, 한국은행이 성장과 물가 전망을 함께 올려잡으면서 금리 인상의 이유를 스스로 강화했다라는 거, 환율이 이미 하향 안정적으로 방향성을 틀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결국에 한국은행은 경기가 좋아서 2달 연속 금리를 올렸고요. 위원들의 전 분포는 추가 인상 쪽으로 통째로 이동했습니다. 지난 4년의 기록에서 한국 기준금리의 높이는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정하지 못했고요. 방향을 정한 건 언제나 달러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상에서 진짜 보셔야 될 거는 코인 시세 화면이 아니라 한국은행이 밀어올리는 원화의 힘, 즉 환율 화면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0월 달에 한 번 더 올린다, 아니면 이번이 이 사이클 마지막이다,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 10월달 금통위 결과가 나오는 날 그 점 분포랑 환율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 리플 XRP 급등 전에 국채시장 특이점 발견해가지고 1420원에서의 매수 타점 실시간으로 말씀드렸고, 그리고 정확하게 XRP 매도 타점 말씀드리면서 2300원에 팔고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추가 매도 타점까지도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리플이 하락했을 때 1900원에서의 매수 타점까지도 정확하게 체결하면서 이렇게 리플이 상승하는 과정에서의 바닥 매수, 고점 매도, 그리고 또다시 한번 이번에 1900원 라인 매수하면서 추가 물량에 대해서 늘려가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거시경제 매크로상에 절대로 빠뜨려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 이런 것들 실시간으로 빠른 속보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리플 XRP 타점 관련해가지고 빠르게 속보로서 미리 받아보고 기본적인 상승 과정에서의 매수와 매도를 통해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으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보이는 영상 하단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거나 아니면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은 입장 안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요즘에 시장 자체가 정말 안 좋고 또 답답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리플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리플 XRP가 언제 상승할지, 반등 언제 줄지, 또 상승 시작하면 얼마까지 상승할지 여기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안내드리는 정보방에서 어떤 역할을 해드리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해요. 먼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업비트 그리고 빗썸, 현물 매매만으로 안전하게 운영을 하시면서 그렇게 운영하셔도 충분히 좋은 시장입니다. 이 첫 번째로 가장 관심 있어 하실 게 바로 리플 전용방인데요. 기본적으로 리플 전용방에서는 이 리플 코인에 대한 단기 고점과 저점, 중요한 내용들, 리플에 대한 핵심 내용, 그리고 각각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들에 대해서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요즘 시장 같은 경우는 무조건 보유만 한다, 그런다고 해서 정답이 나오는 시장이 아니죠. 말 그대로 더 상승할 것 같을 때 현실적인 대응을 만들어 나가시는 게 중요한 시장이고, 적당히 팔아서 내 것으로 만들고 또 다시 하락했을 때 재매수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단기 고점에 대한 목표 타점뿐만이 아니라요, 이 시장이 안 좋다는 건 그만큼 리플의 가격도 내려왔고 또 반대로 평균 단가를 낮출 수도 혹은 단기 저점에 분할 매수할 수도 있는 이런 기회의 장세랑 같다는 뜻이기 때문에 리플 XRP에 대해서 핵심 단기 저점에 대한 중요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즘 시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단기 종합방입니다. 시장이 안 좋은 것도 맞겠지만요, 정말 신기하게도 알트코인들 움직임들,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섹터 그리고 테마에 맞게 힘이 살아있는 이 매수세가 강력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무리한 목표 타점을 잡는 게 아니라요, 팔고 나서 더 오르더라도 내가 처음에 계획한 목표 타점에서 이 수익 실현까지 마침표를 찍을 줄 아셔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단기 종합방에서도 매수와 동시에 목표가를 걸어 놓고요, 그리고 이에 따른 몰빵이 아니라 비중 조절 매수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는 이유, 이 단기 타점은 단기 타점답게 접근해야 되는데 막상 상승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게 더 오를까봐 못 파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렇게 수익을 보고 파셔야지 내 돈이 된다라는 거고, 이렇게 수익이 나오면은 이 수익으로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 추가 매수까지도 진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금이 회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는 종합 브리핑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이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들, 그리고 메이저 코인들에 대한 이 중요 타점들, 여기에 대한 안내까지도 같이 설명을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이 결국에 시장의 방향성이라는 것들은요,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낮은 비중으로 꾸준하게
비트코인에 대한 분할 매수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면서 핵심 시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관심이 있어 하시는 클래리티 법안의 진행 상황, 지금이 어떤 상황이고 가장 최신 속보는 무엇인지, 지금 갑자기 반등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최근에 트럼프랑 관련된 공격 취소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반등이 나왔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과 방향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같이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렇게 종합적인 리플 전용방, 그리고 단기 종합방,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시황 브리핑방까지도 세 가지 방에 대해서 같이 입장을 안내드리고 있고요. 정말 시끄럽게 떠들고 정신없게 안내드리는 이런 방이 아니라 제가 딱 핵심 내용만 설명드리고 안내 도움드리고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보시면서 현물 매매로서만 필요로 하신 분들께서 문의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